안녕하세요, 요한의사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얼굴이 심하게 붉어지면 그죠? 남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대인기피증까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붉은 얼굴은 굉장히 힘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는 심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보기에 미용적인 문제들을 많이 유발하죠. 그런데 이 얼굴 홍조가 왜 발생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얼굴 홍조가 생기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이 붉어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붉어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얼굴이 붉어진다. 그러면 언제부터 붉어졌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씩 붉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붉은 걸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붉은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크면서 낫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크면서 얼굴이 붉은 게 나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원래 그래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붉어요, 아빠가 붉어요, 유전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유전이니까 원래 피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체념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본인이 붉은 얼굴인 걸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상대를 할 때 얼굴이 붉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환자분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세요. 제 얼굴이 붉어요?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 얼굴을 계속 지속적으로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친근해지고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피부 색깔이 나한테 익숙한 얼굴로 다가오거든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아이폰을 쓰고 삼성 갤럭시 폰을 쓰잖아요. 그러면 갤럭시 폰이 더 붉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아이폰을 쓰던 사람은 확연하게 붉다라고 느끼지만 갤럭시만 쓰면 붉은 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마치 똑같습니다. 눈에 익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붉은 걸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얼굴이 붉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붉거나 혹은 자기가 붉은 상태를 인지를 정확하게 못하고 조금씩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은지 안 붉은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손을 펼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과 내 피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바닥 색깔과 얼굴 피부 색깔이 얼추 비슷하면 피부 색깔인 거고, 그리고 손바닥을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붉은 톤을 보이면 얼굴이 붉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목이랑 색깔을 맞춰보려고 하거든요. 목 색깔이랑 얼굴 색깔이 확연하게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 목은 하얀데 얼굴은 빨간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안면 홍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면 홍조를 유발하는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경우인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에 피부염이 생겨서 그게 홍조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 아토피가 생기면 얼굴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토피가 있으면 얼굴이 붉으스름합니다. 이런 경우들 얼굴만 딱 봐도 아토피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아토피가 이제 사라지면 좋은데 안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얼굴이 붉은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들은 아토피 때문에 붉은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 가렸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아토피가 있을 때 붉어지는 경우는 그죠? 흔히 알고 있으니까 논외로 하고, 그리고 전형적인 얼굴 홍조와는 조금 다르게 그죠? 피부가 거칠거칠하면서 그죠? 갈라지고 트고 막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습진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데, 가장 흔히 미스하는 경우가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어렸을 때 아토피가 없는데 그죠? 습진성 질환인 지루성 피부염이 생겨요. 이때 홍조 형태를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붉으스름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붉으면서 약간씩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근질근질한 느낌, 그러면서 얼굴에 좁쌀 같은 여드름이 나는 경우들이 가장 흔하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잘 발생하는 연령대가 보통 중학교 1학년 내부터 3학년 때까지가 잘 발생하는데, 이때 얼굴이 붉으스름하면서 여드름 같은 게 나, 근데 근질근질하다고 해. 이런 경우들은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홍조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도 뭐가 나, 그리고 머리에 비듬이 많아, 이런 경우들은 지루성 피부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피부염에 의한 홍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혈관의 염증에 의한 홍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흔히 안면 홍조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이제 주사 피부염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혈관의 염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혈관을 늘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늘어뜨린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얼굴이 점점점 붉어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 홍조형 타입이 존재하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형태, 그러면서 이제 동상 걸린 것 같은 형태를 보이면서 훅훅 달아오르죠. 이런 형태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모낭충이 이상적으로 증식했을 때, 그죠?
굳은 농포형 주사를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것들이 또또또또똑 생기는데 얼굴이 붉어지는 형태를 보이는 게 이제 굳은 농포형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비루 형태, 코가 붉어지면서 커지는 형태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안주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얼굴 홍조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는 안면 홍조 형태가 가장 흔하고, 그리고 그게 더 심해졌을 때 굳은 농포형 형태, 이제 모낭충 같은 것들이 겹쳐진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서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이제 주사를 끼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 지루성이 낫지 않기 때문에 이 모낭충 같은 것들이 이상 증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에 모낭충이 같이 겹쳐져서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것들을 남기는 경우들이 많죠. 이때도 얼굴이 굉장히 만성적으로 붉은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지루성 피부염 자체보다도 더 붉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이제 모낭충에 대한 그런 치료를 좀 해주고 지루성을 같이 치료해주면 굉장히 빨리 낫는 경우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루성 피부염이 존재하거나 했을 때 이제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바르게 되겠죠. 그러면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주사 피부염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성 주사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를 해줄 때 주사 피부염이 잘 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리고 주사 단독으로 있는 경우들 중에서 이제 모낭충 같은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주사 피부염이 신경성 주사라고 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감정 기복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게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과 같이 얼굴 홍조가 결합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감성 홍조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부끄러움, 얼굴이 붉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 피부염 중에서 신경성 주사 같은 경우는 감성 홍조와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갱년기 홍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갑자기 그죠 심리적으로 동요하면 얼굴이 훅 달아오르면서 플러싱이 되면서 얼굴이 붉어지죠. 그리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도, 이런 것들도 홍조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자율신경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감성 홍조 같은 것들, 그리고 주사 피부염 중에서 신경성 주사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감정적인 요소에서 자극을 땅 줬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감정적인 요소에 의한 홍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얼굴이 홍조가 생기는 경우들은 가장 흔한 게 이제 피부염에 의해서 얼굴이 홍조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단순히 얼굴이 원래 붉어요가 아니라 원래 피부염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붉은 경우가 가장 많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주사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이걸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보통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등학교 전 같은 경우에 얼굴이 붉은 애들은 그죠?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그리고 사춘기 때 얼굴이 붉은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감성 홍조가 약간 있고요. 그리고 20대에서부터 40대 같은 경우에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는 가장 흔한 건 사실은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주사 피부염 같은 경우는 보통 20대에서 40대에 잘 생기진 않고, 지루성 피부염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그죠?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여드름 같은 게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얼굴이 붉은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는 40대 전에는 얼굴이 깨끗했는데 갑자기 40대 이후에 붉어지는 경우들이 많아. 이런 경우들은 이제 주사 피부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홍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에 의해서 얼굴 홍조가 되고, 그리고 얼굴에 그저 여드름 같은 것들이 나는 굳은 농포형,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는데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신경성 주사까지도 연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피부염이 있는지, 얼굴이 혈관 확장이 된 진짜 주사 피부염인지,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생기는 감성 홍조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대처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